한국교회연합 목회자들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를 찾아가 연탄과 생필품을 직접 전달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예배 회복과 부흥을 위해 2024 예배와 찬양 컨퍼런스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구티비 대표 프로그램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 굽이 자신의 달란트로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역자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만나보는 특집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한일 장신대가 나와 너, 우리라는 주제로 청소년 인성교육 캠프를 열었습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과 한국교육자선교회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백사마을은 현재 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입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려면 꾸준한 연탄 공급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 시기는 지원이 급감하는 연탄 보릿고개입니다. 한국교회 연합 목회자들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연탄과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22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백사마을이 떠들썩합니다. 한국교회 연합회 소속 교단 목회자들과 봉사단체 약 40명은 연탄을 등에 지고 집집에 전달합니다. 매년 2월 말은 연탄 지원이 가장 줄어드는 연탄 보릿고개입니다. 한교회는 13년 전부터 취약계층 돌봄 사역으로 매년 이맘때가 되면 봉사를 자원하는 목회자와 봉사자들과 함께 연탄을 나릅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2만 5천 장 이렇게 봉사하는데 날씨가 좀 춥지만은 또 보람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뭔가 말과 혀로만 할 게 아니라 행과 실천으로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서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는가, 이 돕는 길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한교회는 이날 연탄 2만 5천 장과 쌀 등 생필품을 연탄은행에 기부했습니다.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는 한교회 내 꾸준한 사랑과 헌신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넘게 우리 백사마을 겨울을 지켜주셨고요. 또 연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그 연탄불에 진지를 드실 수 있게끔 쌀도 주셨고 김치도 주셔서 우리 백사마을 어르신들이 금년 이 꽃샘 추위를 이겨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백사마을 주민들은 폭설로 궂은 날씨에도 연탄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연탄을 직접 나르는 봉사단에게 감사하단 말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겨울이면 연탄 줘서 다 뗐는데 또 이렇게 날이 추워지니까 또 연탄을 주시니 얼마나 고마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날 봉사는 한교연 소속 의료선교단체 성누가 힐링핸즈 봉사단 3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한교회는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지원의 손을 내밀고 기독교적 모범을 보이는 단체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예배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며 사역자를 세우는 2024 예배와 찬양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부울경본부 이진우 PD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부터 4일간 부산중앙교회에서 진행된 2024 예배와 찬양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시 부흥이란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는 500여 명의 예배자와 사역자들이 모이며 예배 사역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어웨이크닝 미니스트리 대표 김은수 목사는 온전한 예배를 세우기 위해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말 다시 예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고,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이게 가능할까? 저는 그 해답은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름 부으심, 회복, 부흥, 축제 등의 주제로 4일간 진행된 컨퍼런스는 예배자들을 위한 찬양 인도 강의와 악기, 음향 등 다양한 분야별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예배 사역자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찬양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배우면서 많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다시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낮은 자로,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은 자로 더 섬길 것 같습니다. 부산중앙교회 김유현 담임 목사는 다음 세대들이 부흥의 파도에 선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말 이 부산을 변화시켜서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열방 끝까지 선교 완성을 이루어내는 그런 마지막 시대 주역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웨이크닝 미니스트리는 올해 예배자 학교와 컨퍼런스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이진우입니다. 구티비 대표 프로그램 달리다굼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특집 생방송을 마련했습니다. 특별한 재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른바 갑진 탤런트를 가진 사역자들을 생방송에서 연결해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아픔과 한계를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간증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티비 생방송 기도 프로그램 달리다굼은 12살 소녀를 일으킨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기적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달리다굼은 특집 방송으로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값진 달란트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떤 달란트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 얘기 들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댄스팀 마피의 리더 고예진 성도와 크리스천 문구기업 JB인의 김정빈 대표 등 각 분야의 사역자들이 달리다굼을 통해 각자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22일 방송엔 장애를 딛고 예술로 복음을 전하는 탁용준 화가의 이야기가 전해져 많은 시청자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35년 전 사고로 온몸이 마비된 탁용준 화가는 어깨 근육만을 이용해 서양화를 그리며 작품 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대 지금 오래전부터 기도 제목이지만 성경 66권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좀 한번 풀어서 그림책을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좌절도 있고 또다시 용기도 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 생애 마지막 목표라고 하고 방송의 본래 목적대로 아픔을 나눈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방송에선 결혼을 앞둔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문순옥 집사의 사연이 편지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아들을 잃은 슬픈 소식을 달리다굼에 전하며 성도들의 중보로 다시 위로를 얻게 된 문 집사는 얼마 전 아들의 결혼 예정일에 맞춰 구티비에 주춧돌 쌓기 후원금을 전달하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 얼마나 아들 생각하며 많이 우셨을까. 우리 주님이 집사님과 가족들 마음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에 노력했던 그 아드님 생각하면서 아드님 이름으로 주춧돌 쌓기 후원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첫 방송 이후 시청자들이 보내준 사연과 기도 제목은 모두 12,000건. 이 중 3천여 명의 사연이 방송을 통해 소개됐습니다. 소개되지 않은 기도 요청까지 모두 구티비 임직원들의 기도와 기도 게시판을 방문한 시청자들을 통해 기적을 이루는 중보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적을 이루는 기도 생방송 달리다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3시에 시청자들을 찾아가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시청자는 국번 없이 1522-5221로 전화하거나 구티비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을 신청하면 됩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일 장신대가 나와 너, 우리라는 주제로 청소년 인성교육 캠프를 열었습니다. 2011년 미래리더 캠프로 시작해 10년 동안 이어온 이번 행사는 교양교육원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과 대한예술교장로회 총회 교육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개최됐습니다. 지역사회 섬김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1월부터 총 3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기독교 문화를 통해 청소년들과 올바른 공감의 장을 형성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의 미래와 또 이 시대의 미래는 달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적 가치관과 인성 그리고 성품을 갖춰서 하나의 하나님이 만드신 또 아름다운 작품으로서 이 시대의 귀한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찬양과 토크가 이루어진 소통 콘서트와 윤영진 목사의 공감 설교에 힐링의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과 사단법인 한국교육자선교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987년에 설립돼 교사 출신 2만여 명이 회원으로 소속된 한 교서는 탈북자 교육과 장애인 학생 교육 등 학원 복음화를 위한 교육 선교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 교선에 소속된 교육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기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도 교육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우리 구티비가 미디어 선교에서 아주 지평이 확장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는 다음 세대 부흥에 큰 영향을 미칠 교육 현장에서의 선교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기자는 2016년부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선한 소식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미디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2023년 접수받은 44건의 교회 성폭력 사건 중 절반 이상이 목회자와 성도 간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폭력 사건 57%가 목회자가 가해자로 지목됐고 성도 간에 발생한 사건도 가해자는 장로, 교사 등 위력이 발생하는 관계였습니다. 성별로 분류하면 여성 피해자가 96%로 여전히 여성이 주요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교회나 교단에 사건을 알려 가해자가 징계를 받은 비율은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2023년에만 피해자가 징계를 요청한 11건 중 6건의 가해자들이 심우정지, 정직, 제명, 해직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체외 인공수정을 위해 만들어진 냉동 배아를 태아로 봐야 한다는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 법원이 냉동 배아를 태아로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엘라베마주 대법원은 지난 16일 다른 사람의 배아를 실수로 파기한 환자에게 사망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지는 재판에서 태어나지 않은 배아도 생명이라며 냉동 배아를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은 보충 의견에서 성경을 인용해 모든 인간의 생명은 심지어 출생 이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으며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우지 않고서는 파괴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판결 이후 낙태권 지지자를 비롯해 일부 의료계에서는 체외 인공수정 시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70cm에 가까운 폭설이 내리면서 도내 곳곳에서 교통사고, 정전, 고립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도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22일 오전 지하철 1에서 5호선과 7호선 열차가 평소보다 약 20분씩 늦게 운행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10에서 30cm, 동해안 5에서 15cm, 내륙 2에서 7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상청은 눈이 내리는 지역에선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차량 운행 시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수도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들 100개 병원엔 전체 전공의 약 95%가 근무합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업무 개시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선 면허 정지,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환자 피해 사례는 21일 기준 57건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수술 지원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9차례 연속 동결 결정입니다. 금통위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고 대내외 위험 요인의 전개 양상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동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로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탁구 게이트의 중심에선 축구 대표팀 미드필더 이각인이 영국 런던으로 가 손흥민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탁구 게이트는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 전날 저녁 식사 시간에 벌어진 이강인과 손흥민의 물리적 충돌 사건을 말합니다. 이강인은 SNS 사과문을 통해 흥민이 형이 팀의 주장으로서 짊어진 무게를 이해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도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내고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본인 행동이 잘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팀을 위해 그런 싫은 행동도 해야 하는 게 주장의 본분이라고 짚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이 22일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을 맞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현지 시간 2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열고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도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는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회부하자고 한국에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한국은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글로벌 레이팅은 미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오는 6월 기준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P는 현지 시간 21일 낸 미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통화정책 전망에 대해 연준이 오는 6월 기준금리를 현 5.25에서 5.50%포인트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연내 총 0.75%포인트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첫 기준금리 인하 후 3분기엔 0.25%포인트를, 4분기엔 0.25%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해 총 3차례 인하에 나설 것으로 S&P는 예상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대해선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향후 몇 달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올 연말부터 1.8 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갑니다. 인텔은 현지 시간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메에네리 컨벤션 센터에서 반도체 수탁 생산 파운드리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를 통해 파운드리 사업을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나노 이하 파운드리 양산은 TSMC와 삼성전자만 가능한데 이들 두 회사가 내년 2나노급 공정의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계획대로라면 삼성전자와 TSMC를 앞지르게 됩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미국에서 받게 될 민형사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권 씨가 구금된 몬테네그로의 일간지 포베다는 현지 법원이 권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권 씨가 송환돼 미국에서 재판받게 되면 중형을 선고받고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합니다. 따라서 경제사범에게도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권 씨가 받는 범죄 혐의는 증권 사기 2건, 상품 사기 2건,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2건, 사기 음모, 시장 조작 음모 등 총 8가지입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동해안은 눈이 계속되겠고 남부지방도 아침까지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영동엔 내일까지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돼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강원 산지에 10에서 30,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 5에서 1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강릉 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8도, 제주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후배 이강인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해달라며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팀을 위해 싫은 행동을 해야 하는 게 주장의 본분이지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소란스러운 문제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겸손과 포용의 리더십이 우리 사회의 많은 어른들에게 큰 감동과 시사점을 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